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 꼭 이렇게 를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독해를 할 때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trinsic reward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고 그 예에는 뭐가 있는지 생각이 바로 나시나요? 또는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답하는 게 막힌다면 여러분들 모두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구문이나 문법, 단어의 의미는 다 아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현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단어의 처리 단위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이제 수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15 곱하기 46을 암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15 곱하기 46 이렇게 세로 곱셈법을 써서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떠올리시겠지만 15 곱하기 4 그리고 15 곱하기 6이 60과 90이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계산 결과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15 곱하기 40 플러스 15 곱하기 6 해서 600 플러스 90 해서 690이라고 바로 계산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학생들은 기존에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던 덩어리를 이용해서 푼 학생들이에요. 머릿속에 이렇게 익숙하게 저장되어 있던 계산은 그 막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 값이 딱딱 나오기 때문에 세로 곱셈법으로 계산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답이 도출돼요. 즉 이 과정에서 쉬운 거 플러스 쉬운 거 해서 빠른 답의 과정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거예요. 언어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돼요. 먼저 언어에서 이런 처리 단위를 높여주면 단어의 다의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거는 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철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해를 하다가 아이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축 재료로서의 철, 영양소로서의 철분, 그리고 다림이라는 의미 중에서 뭘 적용해야 하지? 라는 처리 과정을 겪게 돼요. 이 처리 과정이 길어질수록 문장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독해 속도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덩어리로 정리를 해두면 이 처리 과정이 대폭 단축이 되어서 문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독해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먼저 아이언이 철로 해석이 될 때는 스틸, 브론즈 같은 비슷한 금속 재료들이나 철로 만들어지는 물건들, 도어 이런 거가 함께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언 에이지, 철기 시대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이언이 철분으로 해석이 될 때는 high나 low lack이나 deficiency 같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어들 또는 absorption 같이 양이나 수치에 관한 표현이거나 스피나치 같이 음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언이 다림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hot iron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hot iron 하면 뜨거운 철이나 뜨거운 철분보다는 일반적으로 뜨거운 다림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hot iron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단은 뜨거운 다림이라는 의미를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가볍게 정리하면서 단어를 암기하게 되면 주변 맥락을 파악해서 훨씬 직관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와닿게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덩어리로 공부를 하면 그 의미가 한눈에 파악이 돼서 의미 파악을 할 때 피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A man can see the cat 이라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은 6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보통 3파트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처리를 하게 돼요. A man can see the cat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 단어의 개수만큼 처리 과정을 거치지는 않아요. 마치 nice to meet you를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을 하듯이 최대한 처리 단위를 넓혀서 문장을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단어를 하나하나 다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가령 big, craft, beer, ban 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큰 기술 맥주차. 두 번째, 큰 기술 맥주 차. 세 번째, 큰 수제 맥주 차. 당연히 답은 세 번째, 큰 수제 맥주 차예요. 크래프트 비어를 보통 수제 맥주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알고 있다면
크래프트 비어라는 단어가 보일 때 바로 수제 맥주라는 의미를 떠올리고 큰 수제 맥주차라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덩어리를 아예 몰랐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단어가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사전식으로 직역을 하지 않아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의역 실력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premature이라는 단어는 너무 이른, 조산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premature decision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premature의 다양한 덩어리 예시를 보면 premature의 이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premature death, premature birth, premature judgment 이 세 가지의 덩어리 예시를 보면 premature, 이 이른의 이미지도 있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비정상적인이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premature decision에서 premature는 이른 플러스 좀 적절하지 않은 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급한 결정, 조급한 결정, 섣부른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째 이해를 하게 되면 의역 실력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덩어리 학습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를 문맥을 파악해서 빠르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의미를 파악할 때 피로도가 감소하고 세 번째로 의역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 꼭 이렇게 덩어리로 공부를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영어 관련 컨텐츠를 검토해주시는 영어 선생님 머코치님이 영어 공부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댓글에 상담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안녕!